퇴직하면 자유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보니 그 자유가 내 삶을 무너뜨리더군요. 58세, 30년을 대기업에서 일한 과장 출신의 박정수 가명씨가 캠핑카 안에서 꺼낸 첫마디였습니다. 퇴직 후 첫날 그는 세상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볼 상사도 없고 머리 위에서 쏟아지던 보고서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평생의 꿈이었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꿈에 전 재산을 걸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박 씨는 퇴직금 1억 8천만 원과 적금, 주식 등을 정리해 약 2억 5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9천만 원을 들여 1톤 트럭을 개조해 캠핑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국을 돌며 자유롭게 살자. 그는 그렇게 캠핑카 인생 1막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자 현실의 무게가 시작됐습니다. 기름값,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정기점검비, 캠핑장 사용료까지.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가 1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엔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겠지 생각했지만 금세 통장 잔액은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목적지도 없는데 차를 몰고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의 캠핑은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회사 시절 그는 늘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팀회의, 거래처 미팅, 점심 회식. 그런데 은퇴 후엔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예전엔 퇴근하고 혼자 있고 싶었는데 이제는 누가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싶더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곧 드러났습니다. 캠핑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히 외식이 늘고 계획 없는 소비가 반복됐습니다. 마트에 들러 간식 하나, 커피 한 잔,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것을 사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퇴직 전에는 한 달에 400만 원을 벌며 관리된 소비를 했지만 은퇴 후엔 마음이 가는 대로 지출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해방 소비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억눌린 욕구가 퇴직과 동시에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박 씨의 지출은 그렇게 조용히 그의 노후 계획을 흔들었습니다. 퇴직 1년이 되던 해 그는 결국 캠핑카를 팔았습니다. 남은 돈은 7천만 원 남짓.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현실에서 도망친 거였어요.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박 씨의 실패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일상의 구조가 사라진 데서 오는 심리적 붕괴가 핵심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노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는 계획 없이 떠났고 그 결과 방향을 잃었습니다. 은퇴자는 종종 여행이나 이사 같은 물리적 이동으로 변화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건 관계의 재설정과 삶의 리듬 회복입니다. 박 씨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 건 돈이 바닥나는 순간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는 다시 도시에 돌아와 시니어 일자리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맡으면서 그는 뜻밖의 행복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의 표정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일이 차지하는 비중을 40% 이상으로 봅니다. 일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존재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 씨 역시 그걸 체감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남짓한 수입이지만 그는 이제야 하루가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캠핑카는 팔렸지만 그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셈입니다. 이 사례는 많은 5060대 퇴직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은퇴 후 자유는 준비되지 않으면 고립이 됩니다. 자유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여야 합니다. 계획된 생활, 소득의 구조, 인간관계의 회복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자유는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박 씨는 이제 주말마다 근교 캠핑장을 찾아갑니다. 예전처럼 떠돌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시니어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짧은 일정의 캠핑을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목적 없는 여행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여행입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캠핑카의 꿈은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끝에서 그는 진짜 은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은퇴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 재정적 자유만을 줬던 시기에서 관계와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시기로의 전환이 바로 노후의 본질입니다. 우리 사회엔 박 씨처럼 퇴직 후 방황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으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거나 여행에 올인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꿈꾸는 법이 아니라 다시 살아내는 법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루틴을 만드는 것, 아침에 일어나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 그 세 가지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가 남긴 말을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퇴직하면 세상이 넓어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넓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게 인간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게 살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는 확실히 행복합니다. 은퇴 후의 자유는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떠남이 아닌 머무름의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퇴직 후 캠핑카를 몰고 떠난 58세 박정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실패담이 아니라 은퇴 이후 자유를 꿈꾸던 세대가 마주하는 현실의 초상이다.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늘 퇴직하면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전국 일주였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쌓아온 인생의 보상 같은 여행이었다. 그래서 퇴직금이 입금된 그날, 그는 망설임 없이 캠핑카 개조업체를 찾았다. 자유롭게 도로 위를 달리며 인생 2막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처음 2달은 행복했다. 매일 다른 풍경에서 아침을 맞고 낯선 도시에 머물며 카페 한 구석에서 일기장을 펼치는 시간은 꿈 같았다.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이상이 생겼다.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갔다. 캠핑카를 몰고 다니는 일상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주유비와 통행료, 주차료, 그리고 캠핑장 사용료까지 더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처음엔 조금 줄이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동이 생활이 되다 보니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없었다. 어느새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의미의 상실이었다. 매일 다른 곳으로 떠나지만 목적이 없었다. 그는 말했다. 어디로 가든 결국 나 자신을 데리고 다니는 거더군요. 장소를 바꾼다고 마음이 바뀌진 않았어요. 회사에서의 30년은 그에게 안정과 역할을 줬다. 직급이 주는 책임, 동료와의 유대, 일정한 시간표가 주는 리듬이 그의 삶을 지탱해왔다. 그러나 은퇴 후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명함이 사라지자 남은 건 나이든 남자 한 명뿐이었다. 그는 캠핑카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낮에는 도로 위를 달리고 밤에는 차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SNS 속에서는 은퇴 후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사진이 쏟아졌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외로움이 쌓이고 돈은 줄어들고 그 어떤 만족도 느껴지지 않았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목적 상실 증후군이라 부른다. 평생 일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해온 사람이 역할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공허감이다. 박 씨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는 돌아가는데 나는 멈춰있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그는 캠핑카를 팔았다. 남은 돈은 퇴직금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정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다. 그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를 찾아가 일주일에 3번 도서관 관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침에 출근할 곳이 생기자 마음이 안정됐다. 누군가 자신을 박 선생님이라 부르는 그 호칭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컸다. 그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 후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연결이 더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관계가 끊어지면 마음은 빠르게 무너진다. 반대로 적은 돈으로도 관계 속에 있으면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박 씨의 삶은 그 사실을 증명한다. 그는 지금도 돈이 넉넉하지 않다. 하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 누군가와 인사하고 대화하고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캠핑카로 떠난 여행이 그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던 이유는 그 여행이 관계로부터의 단절이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진정한 자유는 도피가 아니라 재구성이다.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 그것이 진짜 인생 2막의 시작이다. 박 씨는 이제 주말마다 가까운 캠핑장으로 떠난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같은 시니어 모임 회원들과 함께다. 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예전 어느 해외여행보다 따뜻하다. 그는 말했다. 이제야 여행의 의미를 알겠어요. 풍경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삶을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한다. 재정, 관계, 의미.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의 균형이 깨진다. 박 씨는 처음엔 재정만을 중심에 두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속에서 의미를 회복했다. 결국 노후의 진짜 성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얼마나 되찾느냐에 달려 있다. 은퇴 후 방황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거나 자녀 집을 전전하며 눈치 보거나 혹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이들도 있다. 공통점은 하나다. 삶의 중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박 씨의 여정은 그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다. 그의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된다. 은퇴 후 필요한 건 새로운 돈벌이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감이다. 인생 2막은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대 위의 첫 장면이다. 그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방향이 필요하다. 그것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렵다. 그러나 그 낯섦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완성일 것이다. 박 씨는 이제 말한다. 캠핑카는 팔았지만 대신 나를 되찾았어요. 그의 이 한마디에 은퇴 세대가 찾아야 할 답이 담겨 있다. 자유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퇴직 후의 삶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머무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간다.